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거부 임상옥이가 끼친 부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최고의 거부 임상옥이 깨친 부의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도 아마 상도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고 TV 드라마로도 나와서 히트를 쳤죠. 이 임상옥은 의주 출신의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삼무역 거래로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 하는 것인데, 왜 옛날 사람인 임상옥을 오늘날의 조명을 우리가 해봐야 되느냐, 이러면은 임상옥은 바로 부에 대한 철학이 있었고요, 그릇이 엄청나게 큰 상도를 터득한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혹은 우연히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혹은 돈에 미쳐서 돈만을 추구하던 그런 부자가 아니고, 철학이 있었고 마음 그릇이 엄청나게 큰 그러한 거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임상옥에 대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상옥이가 부의 도를 깨치기 위해서 초기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 임상옥의 스승은요, 석승 스님이라는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석승 스님과의 화병꽃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임상옥이가 원래부터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사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승려가 될까 혹은 장사를 할까 이렇게 망설였어요. 굉장히 승려가 되려고 했다는 것은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벌써 많은 생각을 했고,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고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은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돈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임상옥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임상옥을 보고 스승 석승 스님은 꽃을 꺾어 오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꽃을 꺾어 오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엄청 하던 임상옥이가 꽃을 꺾어 왔죠. 꺾어 왔는데 어디에 꽃을 꺾어 왔느냐, 화병에 담겨 있는, 그 집안에 있는 화병에 담겨 있는 꽃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승 석승 스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화병 속의 꽃을 가져온 임상옥을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꽃의 생명을 안 꺾고, 화병 속에 든 꽃을 갖고 왔으니까 자비심이 정말 있구나, 배려심이 있구나. 이 배려심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물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너는 반드시 장사로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해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병소의 꽃을 가져옴으로써 자비심이 있었고, 이 자비심이 바로 장사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인데요, 이 자비심이란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 경영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부자의 그릇, 인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길을 얘기할 때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격을 바꾸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부자의 그릇, 인격이
성숙했다. 그러니까 큰 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화병 속의 꽃이 먼 곳이 아닌 방 안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이 먼 곳을 헤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꽃을 발견하는 눈을 가졌구나. 이 재활한 모름지기 멀리 있는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고 성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항상 있다. 이렇게 스승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곳에서 재화를 찾는 눈이 있어야지 성공한다 이런 뜻이죠. 가까운 곳에서 재화를 찾는 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통찰력, 해안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막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돈 많이 번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건 자기는 그런 재능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무조건 했을 경우 대부분의 실패를 하죠. 이미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주변에 있는 거, 익숙한 거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 안에서 구한 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주었단 말이죠. 임사오기가 화병의 꽃을 갖고 와서 나중에 줬더니 다시 제자리에 꽃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걸 보면은 분수를 잘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분수를 알고 마무리를 잘해야지 복을 받고 크게 성공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절제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이가 스승이 임상옥이가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부자의 그릇이 너는 됐다. 인격이 됐다.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절제력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큰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위기가 닥쳐오죠. 그래서 석성 스님이 세 번의 위기 극복 비책을 임상옥이한테 남겼습니다. 너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오면 그때마다 이 세 개의 주머니를 열어서 이 부의 길을 깨치고 위기를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죽을사였습니다. 죽을사. 이 죽을사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베이징에 있는 이 인삼 상인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이 베이징의 상인들이 인삼을 대게 싸구려로 덤핑으로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임상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삼 가마니를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인삼 불매운동에 대해서 협상을 사즉생의 각오로 한 것이죠. 그랬더니 베이징 상인들이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거라도 비싸게 쳐줘서 가져가겠다. 아니면 다 날려버릴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업은 사즉생의 자세로 해야 된다. 협상도 사즉생의 자세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위기 극복의 비책으로 남겨준 거예요. 두 번째 비책은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 스승은 소정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쓴 종이를 남겨줬단 말이죠. 이 소정자는 발이 세 개예요. 발이 세 개인데 이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포트폴리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은 밸런스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나치게 되면 꼭 사단이 터지죠.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중에 권력에만 너무 치중하면, 돈벌이에만 너무 치중하면, 명예에만 너무 치중하면은 꼭 재앙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고위층들이 또 심지어는 많은 기업가 중에서도 정치에 너무
편중해서 이렇게 가고, 이랬을 때 꼭 재앙이 터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위기 극복 비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계영배였습니다. 계영배. 이 계영배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계영배 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요, 물을 7부 정도 되면은 그 이상 부으면 물이 넘쳐나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7부 정도에서 멈추는 그러한 절제력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상도가 무엇일까? 이게 마지막 위기 극복 비책이죠. 그게 바로 절제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 거부가 된 사람들을 분석한 어떤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절제력 있는 사람이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서도 부의 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상옥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되면 큰 부도 이루고 이래서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남긴 조선 최고의 거부가 남긴 유언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재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흐르는 물과 같은 재물을 독점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 사람은 바르기가 재물과 같다. 바르기라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면 반드시 파멸을 맞는다. 이거 세상에는 어떤 일시적으로 남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파멸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재물은 반드시 적정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조선 최고의 거부 임상옥이 깨친 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성공과 바이러스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